어떤 문명의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으면 뭘 보면 될까요? 책만 보는 걸로는 부족해요. 사실 진짜 역사는 돌과 벽돌에 바로 그들이 남긴 건축물에 새겨져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 답은요, 돌과 벽돌, 그리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조의 거대한 야망 속에 숨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베트남의 심장부로 떠나서 건축물이 속삭여주는 두 왕국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좋습니다. 베트남의 역사는 정말 여러 겹으로 쌓여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딱 두 시대, 그러니까 오래전 사라져버린 왕국과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 이 둘의 건축물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시간 여행을 떠날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4세기부터 13세기까지 번성했던 참파 왕국이 있고요. 그 다음엔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1802년에 시작해서 1945년에 막을 내린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 응우엔 왕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지금은 사라진 아주 오래된 왕국의 영적인 중심지, 한때는 정말 위대했던 문명의 심장이 뛰던 바로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곳, 미산 유적지입니다. 4세기부터 13세기까지 참파 왕국의 종교와 정치를 이끌던 핵심적인 장소였죠. 무려 70개가 넘는 사원들이 전부 힌두교의 신 시바에게 바쳐졌다고 해요. 이걸 보면 참파 문명이 인도 문화랑 얼마나 가까웠는지 바로 알 수 있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수많은 벽대들을 도대체 뭘로 어떻게 붙였는지 그 기숨이 아직도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이 위대한 유산에도 엄청난 시련이 닥칩니다. 바로 1969년 베트남 전쟁 때였죠. 폭격으로 수많은 사원들이 정말 심각하게 파괴됐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그런 끔찍한 파괴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여전히 우리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 바로 이게 회복과 생존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의 강을 다시 한번 건너볼까요? 응우엔 왕조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남긴 거대하고 압도적인 권력의 상징, 바로 후에 왕성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520헥타르,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이게 바로 후에 성체의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520헥타르라니 상상하기도 힘든 규모죠. 한 왕조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얼마나 거대한 도시를 계획했는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딱 느껴집니다. 후에는 그냥 크기만 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도시 속의 도시였죠. 동양 철학에 따라서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일 바깥에 거의 10km에 달하는 외성이 도시 전체를 보호하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황성, 그러니까 나라이를 보던 것이 나와요. 그리고 그보다 더 깊숙한 중심부에는 오직 황실 가족만 들어갈 수 있었던 자금성이 있는 거죠. 겹겹이 쌓인 이 구조 자체가 바로 여긴 우리의 공간이야 라고 말하는 철저한 위계 질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볼 시간입니다. 바로 응우엔 왕조의 황제릉인데요. 여긴 그냥 무덤이 아니에요. 뭐랄까, 황제들 각자의 개성, 철학, 심지어 고민까지 모든 게 다 담겨있는 건축으로 쓴 자서전 같은 곳이거든요. 여기 3명의 황제가 있습니다. 강력한 질서와 권력을 추구했던 민망 황제, 시와 자연을 사랑했던 슬픈 황제, 뜨득, 그리고 동서양의 화려한 융합을 보여준 카이딘 황제까지. 이 3사람의 무덤은요, 각자의 성격만큼이나 정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민망 황제의 능을 한번 보세요. 700m나 되는 중심축을 따라서 모든 게 칼로 잰 듯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죠? 이건 내가 바로 질서고 권력이다 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유교적인 이상을 그대로 건축으로 옮겨놓은 거죠. 그런데 뜨득 황제의 릉은 완전 딴판이에요. 고요한 호수를 중심으로 모든 게 자유롭고 낭만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마치 아름다운 풍경화 한폭 같죠? 이건 아마 후계자도 없이 서구 열강의 압박 속에서 고뇌해야 했던 황제의 쓸쓸한 마음이 그대로 투영된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뜨득 황제는 무게가 20톤이나 나가는 이 거대한 비석에 직접 쓴 4,900자가 넘는 글을 새겨 넣었어요. 자기 인생과 통치를 스스로 평가하는 글이었죠. 후계자를 남기지 못한 황제의 슬픔과 시대의 아픔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야말로 돌에 새긴 자서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이딘 황제릉.
여기서 우리는 정말 극적인 반전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 황제들이 나무와 돌 같은 전통 재료를 썼다면 카이디는 콘크리트와 강철을 썼어요. 완전히 새로운 재료죠. 프랑스 식민 시대의 영향으로 베트남 전통 스타일에 유럽의 바로크 고딕 양식이 막 뒤섞여서 정말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기이하기까지 한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시대가 바뀌면 건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도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왕조가 넘긴 건축물을 통해서 베트남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함께 넘겨봤습니다. 그럼 이 위대한 유산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죠. 핵심은 이거예요. 건축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책이라는 거. 우리는 이 돌과 벽돌을 통해서 제국의 야망과 예술가의 영혼을 엿볼 수 있고 또 수많은 전쟁과 풍파 속에서도 끈질기게 버텨낸 그 생존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산들은 베트남만의 것이 아니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인류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수백 년이 흐른 뒤에 미래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건물들을 보면서 21세기를 과연 어떤 시대였다고 이야기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짓는 건물 하나하나가 미래 세대가 읽게 될 우리의 자서전이 될지도 모릅니다.